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분위기로 특히 나스닥이 네. 뭐 리스크온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줬는데요. 전일장의 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루시드입니다. 시티그룹에서 어제 루시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등급을 매겼고요. 목표 주가는 12달러로 제시를 해줬는데요. 그러면서 루시드가 어제 12.79%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루시드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7% 넘게 올랐고 리비안도 함께 11%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낙관론 자체가 점점 좀 확대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 시장은 그 1년 기간으로 쫙 보게 되면 낙관론이 한 6개월 정도 있고요. 비관론이 3개월 있고 3개월은 그냥 횡보 기간입니다. 센티멘트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 지난 연말까지 테슬라가 여러 가지 사고 아닌 사고를 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안 좋은 3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성별로 조금 다르게 되는데 보조금을 또 지급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는 중국 시장은 워낙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또 보조금이 또 지급이 되고 미국은 당연히 보조금이 또 이제 올 새해 지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 조금 슬로우 다운 되는 것들을 메이크업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힘을 얻게 되면서 다시 한번 낙관론이 확대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따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강조 드리잖아요. 배터리 업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제가 한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배터리 업체가 가장 중요하면 자동차 업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냐 이거는 그냥 배터리 업체 말을 듣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중에 저희가 주식을 골라야 되니까 당연히 향후 성장성이 시장 성장성보다 더 빠를 더 가파를 그런 종목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가격은 좀 틀렸지만 테슬라가 힘들어지면 다른 기업도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좋은 기조들은 올 한 해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잖아요. 테슬라랑 또 다른 결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루시드 리비안 같은 회사들도 올해는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경계를 해야 될까요? 뭐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기차를 사게 되면서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1,000만 원을 전기차 종목을 산다. 그럼 테슬라를 저 같으면 8천만 원 삽니다. 그리고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종목을 100만 원씩 사겠죠? 네. 8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제가 너무 크게 다닐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정도면 제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그런데 전기차 종목을 제가 전체 1,000만 원 있는데 전기차 종목을 30%밖에 못 사요. 그러면 저는 다른 종목을 안 사게 되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은 존재하는데 그 불확실성 면에서 가장 적은 걸 좀 뽑아야 될 것 같고 투자 관점에서 뭐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경우도 시장 성장하면 당연히 성장합니다. 네. 근데 시장 성장의 기울기보다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기지 못할 것인가 라는 건 조금 물음표를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루시드 그리고 전기차 묶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제 바클레이스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기존 170달러에서 대폭 확대를 하면서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뷰들을 제시해 줬는데요. 그러면서 AMD도 주가가 함께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 9.22%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바클레이스에서는 반도체 기업 주가가 지난해 10월 저점으로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면서 반도체 업황 바닥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MD, 퀄컴, 스카이웍스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일제히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는데요. 센터장님,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섹터는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은 통과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말은 이제 어떤 뭐 제품이든지 어떤 서비스든지 중요한 건 항상 재고인데 재고 부분이 고점을 쳤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산업 사이클의 저점을 지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건 주가로 당연히 표현이 되는 거고요. 특히 메모리 업체를 제외하고 미국에서는 대부분 마이크론을 제외하고서는 다 비메모리잖아요. 이 비메모리는 바로 수요 사이클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것 그리고 혁신적인 파괴적인 어떤 서비스가 나올 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GPT, 챗 GPT 관련이죠.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로 지금 논하고 있는 것들이 뭐 엔비디아가 뭐 얼마큼 더 쓰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모델이 뭐 A100 모델보다 더 얼마큼 쓰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스토리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금 상승의 이유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재고 쪽에서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반도체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서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던 게 있는데 중국의 수요입니다. 반도체도 중국의 수요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서 서비스가 가장 먼저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재화 부분인데 재화 부분의 대부분은 내구재입니다. 네. 그 내구재 부분에 가장 필수적인 건 반도체 부분이겠죠. 그 반도체 부분의 재고를 소진하는 것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의 포지션들을 잘 보게 되면 많게는 50% 정도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50% 정도가 중국에서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전 소화되는 것보다 10%만 올라와도 50%라고 하면 5%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만 따지게 돼도 지금 재고 사이클의 바닥에 통과가 되고 이 수요가 조금만 붙게 돼도 재고 사이클의 감소 속도는 매우 빨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순간 적정 수준을 찾아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미 메모리 비메모리에 다 투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지난 연말부터 반도체를 빠질 때마다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논리적인 것들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피크는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닥은 전 쳤다 동일합니다. 네, 반도체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 넷플릭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그 뒤로 주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를 좌우한 건 실적보다도 가입자 수였는데요. 세계 유료 신규 가입자 수 지난해 4분기에 766만 명이 늘었습니다. 팩트셋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는데 넷플릭스 이제 가입자 수도 많이 늘었고 앞으로 주가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넷플릭스가 계속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 전부터 말씀드렸고 이렇게 서비스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네. 아직도 이런 구독 서비스의 먹거리들은 충분하다라고 넷플릭스 경영진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넷플릭스의 주가 향방은 이제 되게 광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구독 경제에서 전반적으로 광고 경제로 좀 넘어가는 그 허들에 있다. 네. 이 허들을 잘 넘을 것인가 못 넘을 것인가에 따라서 주가 퍼포먼스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씨는 살아있고 전반적으로 구독자 수는 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펀더멘털은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 퍼포먼스에 대한 아까 전에 말씀한 광고 구독 경제죠. 네. 구독 경제 플러스 광고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절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넷플릭스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네. 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